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기억하죠? 바로 10년대 무단통치, 20년대 문화통치, 30년대 이후 민족말살통치. 자, 이렇게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는 동안 경제적으로는 과연 어떻게 약탈, 침탈해 갔는지 바로 식민통치 시기 경제 약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똑같다 식민통치랑 몇 년 단위의 시대구별, 10년 단위의 시대구별이 가능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 자, 먼저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압박 뜯어갔습니까? 그 첫 번째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 나와. 바로 그 나라의 재산의 근간 토지를 뺏어가려고 했던 사업이 토지조사 사업인데, 자, 이 사업 왜 실시했냐? Why? 라고 물어본다면 땅을 정확히 조사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 땅에 대한 세금, 지세를 잘 걷고자. 그 다음 땅을 조사해서 주인이 불명확하거나 충분히 뺏을 수 있는 땅들을 일본이 뭐 하려고? 뺏어가려고. 그래서 지세와 토지 약탈을 위해서 실시했던 사업이 토지조사 사업. 당연히 어디서 주도했을까? 그렇지, 식민통치의 중추기관 조선 총독부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되지. 근데 조선 총독부는 경제와 관련된 일만 하는 애들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하잖아. 또 너무 업무가 많아. 그래서 일본이 토지와 관련된 회사를 하나 만들어. 그게 바로 동척이라는 회사인데, 풀어서 설명하면 동양척식 주식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지. 바로 이 두 기구가 이 토지조사 사업을 주도하는데, 그럼 어떻게 토지를 조사했냐? 바로 기한부 신고제.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와서 신고를 하래. 그래야지 땅으로 인정해주겠대.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이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 농민이야. 이 땅을 내가 조선 총독부나 동양척식 주식회사 찾아가서 저 이 땅 제 땅이에요 라고 신고를 해야 땅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기한 내 신고 안 하면 그렇지, 다 일본 땅이 돼버리는 거지. 일본이 뺏어가게 되는 거지. 자, 기한을 길게 줬을까 짧게 줬을까? 짧게. 신고하지 말라고. 그리고 신고할 때 절차도 어떻게 해놓을까? 매우 복잡하게. 즉 신고하기 어렵도록 일부러 해놓은 거야. 왜? 신고하는 땅 다 누구 땅이니까? 일본 땅이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네. 토지 약탈을 엄청 당하게 되는 거지. 저 토지조사 사업으로 뺏겼던 땅이 우리나라 영토의 거의 절반가량 40% 이상의 땅을 일본이 가져가게 돼버렸던 게 토지조사 사업. 그럼 일본은 이 토지를 뺏은 토지를 어떻게 활용했냐? 그렇지,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매우 싼 값으로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 이민자가 엄청 늘어났겠지. 왜? 한국에서 땅 싸게 파니까 일본에서 살기 어려운 애들 한국으로 많이 건너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본 애들이 땅을 많이 가져갔다? 그럼 당연히 누구는 땅을 많이 뺏겼다. 그렇지, 조선 사람들, 특히 조선의 농민들. 하루아침에 내 땅을 뺏기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 농민들? 배운 게 농사인 일인데. 그렇지, 남의 땅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지. 이 소작농이 전락돼버리는 농민들 플러스 땅을 아예 못 빌린, 농사질 땅이 없어. 국내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 국외로 대거 이주하게 되는 거지. 간도나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즉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뺏기게 되고, 특히 그 과정 속에 농민들을 몰락시켰던 일본의 경제약탈 토지조사 사업. 자, 그 다음 10년대를 대표하는 명령 회사령. 회사와 관련된 명령이란 뜻이야. 바로 1910년에 발표된 명령인데, 회사 차릴 때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야.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회사 차릴 수 있다. 그게 바로 회사령. 허락 받고 회사 차려라. 허가제. 그럼 일본은 왜 허가제를 만들었을까? 그렇지, 민족자본 성장을 억제시키는 거야. 즉 조선인들이 회사 차리려고 신고하면, 허가하려고 서류 제출하면 어떻게 했을까? 허가 잘 안 내주는 거지. 한국인들아, 니네 돈 벌지 마. 민족자본 성장을 억제시키는 거야. 그리고 10년 내에 뺏어갈 수 있는 자원들 뺏어가는 거지. 지하자원 캐갈게 광업령. 너네 삼면이 바다네 물고기 좀 잡아갈게 어업령. 니네 나무도 매력적이더라 나무 좀 많이 베갈게 삼림령. 이런 기타 등등의 명령으로 자원들 약탈하고, 이렇게 뺏은 자원들 일본으로 수송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간시설,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항구 같은 거를 매우 늘리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아니지 진액 잘 뺏어가려고. 여기까지가 바로 10년대 일본의 경제 약탈. 자 이제 몇 년 들어가보자. 20년대. 자 20년대 일본은 문화통치 시기 우리 어떻게 경제력으로 약탈합니까? 그 대표적인 사업이 산미 증식 계획. 생산 쌀 생산을 늘려라 라는 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야. 그럼 질문, 도대체 why? 일본은 왜 갑자기 20년대 들어 쌀 생산을 늘리려고 했냐? 그렇지, 일본의 입장을 봐줘야지.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 이긴 국가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얻었던 것들이 많거든. 그 같은 얻었던 자본을 바탕으로 공업화의 성공을 이루어 급격한 공업발전,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거든. 근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 공장들이 늘어난다, 일반 건물들이 늘어난다, 기존의 농토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또 공장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자, 농민 중에 누가 더 많아져? 그렇지, 농민보다 노동자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파생되는 문제, 농토도 줄고 농민도 줄었대.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지. 아하, 일본의 식량이 부족해졌으니 부족한 식량 어디 보고 해결하라고 한 거야? 우리나라 보고. 야 조선, 니네 딴 거 하지 말고 쌀이나 생산해 이 시들아. 산미 증식계. 그래서 우리나라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농토지를 넓혀야 될 거 아니야. 쌀 지을 농토, 뭐 개간 사업, 간척 사업도 이루어지고, 벼의 품종 개량, 비료 개발, 농기구 개발을 통해 쌀 생산을 늘려. 누구의 노력으로? 우리 조선 농민들의 노력으로. 이때 드는 비용도 누가 다 내? 조선 농민들이 낸다고. 고생은 조선 농민들이 해. 열심히 생산해서 증식량, 쌀의 생산량이 어떻게 돼? 늘어나. 근데 문제는, 짜증나는 건 뭐냐? 생산량이 늘어나 증식량이 생기지만 일본이 뺏어가는 수탈량이 어때? 더 많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지. 조선 농민들이 피땀 눈물 흘려가며 돈 들여가며 쌀 생산해나 이만큼 점점 늘어나 일본은 점점 더 많이 뺏어가. 당연히 어떤 부작용이 생겨? 그렇지, 조선 내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야. 이 얼마나 어이없고 안타깝니. 쌀 농사 지은 농민이 쌀 구경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식량이 부족해진 조선 농민들, 조선 백성들 뭘 먹으냐? 만주에서 잡곡 같은 걸 수입해와. 쌀을 일본이 헐값에 다 뺏어가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 오는데 이때 수입해온 잡곡의 질은 가축 사료로 쓰이는, 아유 목이 메인다 야, 가축 사료로 쓰이는 잡곡을 들여와서 우리 농민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농민들은 크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어려운 농민들 또 국외로 빠져나가는 거야. 강도, 연해주, 만주 이런 지역으로. 자, 그래서 10년대 방금 배웠던 농민들을 가장 크게 몰락시켰던 10년대 대표 사업, 토지조사 사업. 20년대 농민들을 몰락시켰던 대표적인 사업, 산미 증식계획.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좀 안타까운 내용이지, 공부를 떠나서. 자, 그 다음 일본이 20년대 들어 회사령을 철폐하거든. 회사령이 뭐였어? 회사 차릴 때 총독부의 허락받아라, 허가제지. 근데 그게 철폐됐다? 신고제로 바뀐 거야. 이제 회사 차릴 거예요 말만 하면 회사 차릴 수 있어. 여러분 학교 조퇴로 예를 들면, 선생님 저 학교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조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그래 너 몸이 그러니까 보건선생님 연락해보고 부모님 연락해보고 너 조퇴해. 이게 허가제야. 그럼 신고제는 뭐야? 선생님 저 몸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갑니다. 신고제. 그럼 허가제, 신고제 중에 뭐가 기업 만들기 좋아? 그렇지, 당연히 신고제. 쉽게 말해 회사령 철폐는 회사 차리기 좋게 만들어준 거야. 왜 20년대 일본은 갑자기 회사 차리기 좋게 만들어줬을까?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일본이 공업화, 산업화가 성공했잖아. 일본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해. 이들이 돈을 더 벌고 싶어. 그래서 일본 기업아 어디 와서 돈 벌어? 한국 조선 땅 와서 돈 벌어. 바로 일본 기업 진출을 도와주는 게 회사령 철폐야. 일본 기업들 편하게 회사 차릴 수 있게. 자, 그리고 관세를 철폐하는데 20년대 일본과 우리나라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강화도 조약 직후에는 관세가 있다 없다? 없다. 무관세였잖아. 근데 1883년 조일 통상장정 때 일본이 관세를 다시 만들어줘. 대신 미국처럼 최혜국 대우라는 걸 가져가잖아.
그럼 83년부터는 관세가 있는 거야? 있었던 관세가 20년대 다시 없어지는 거야. 왜 이때 다시 없앨까? 그렇지. 일본 기업이 많이 들어오잖아. 일본의 공업화 성공으로 일본 물건이 우리나라에 많이 넘어오잖아.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역량이 늘어난다고. 그럼 물건 파는 입장에서 관세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잖아. 그래서 없애버렸다. 이것이 20년대. 자, 이어서 마지막 1930년대 이후 일본이 우리 민족 말살 통치할 때 어떻게 뜯겼습니까? 너무 쉽지. 민족 말살 통치 왜 실시했어? 그렇지. 전쟁을 일본이 많이 일으키잖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전쟁 물자가 필요해. 전쟁 물자 뜯어가려고 야 조선인, 니네 이제 조선인 아냐? 일본인이야. 그러니 적극 협조해. 그게 민족 말살 통치잖아. 그럼 경제학과는 너무 쉽네. 무슨 물자를 가져갈까? 전쟁 물자 가져갔던 게 바로 이때인 거지. 바로 평창 기지화 정책, 평창 군수 물자. 쉽게 말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군수 물자, 전쟁 물자 마련하는 기지, 본부로 만들려고 했다고. 그래서 이때 공장들을 많이 짓거든. 어떤 공장들이 지어졌을까? 그렇지. 무기 만드는 군수공업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정말 웃긴 정책이 하나 나오거든. 남면 북양 정책. 남쪽에는 면화, 즉 목화를 제외하고 북쪽에는 양을 기르래. 뜬금없지. 갑자기 농사 잘 짓고 있던 사람들에게 목화 재배하라고 양을 기르라고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30년대 들어 일본이 전쟁을 많이 일으키잖아. 그래서 국제사회, 특히 영국과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과 사이가 안 좋아져. 그래서 이때 일본은 영국산 면제품, 영국산 모직물 같은 걸 많이 수입해왔거든. 근데 지금 거래가 어려워졌잖아. 근데 면제품, 모직물 필요하잖아. 그럼 면제품, 면 제품 만들 때 필요한 원료, 목화. 모직물은 가축의 가죽이나 털로 옷을 만드는 걸 얘기하거든. 대표적인 원료 양. 즉 영국으로부터 수입길이 끊기니 필요한 원료 어디 보고 만들라는 거야. 그렇지. 식민지였던 우리 보고 해결하래. 그래서 목화 재배와 양을 기르라고 시킨 거야. 1932년부터. 자, 그러면 농토였던 데 이제 목화 심고 농토였던 데 양 기르잖아. 무슨 계획 계속하기 어려울까? 그렇지. 산미증식 계획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지. 32년부터. 자, 그러면 군수물자 막 만들려고 그러고 갑자기 막 목화 양 기르라고 해. 농촌의 반발이 컸겠지. 그럼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 농촌이 반발하면 협조, 군수물자가 잘 안 거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 달래보겠다고 했던 운동이 농촌 지능운동이야. 아, 농촌 왜 그래? 내가 니네 돈 주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야. 좀 협조 좀 해줘. 자, 말만 이렇게 농촌 발전시키자라고 했지 사실 숨겨진 의도는 뭐야? 그렇지. 농촌들 불만 좀 낮추고 전쟁물자 더 많이 뺏어가려고 했던 게 농촌 지능운동. 자, 근데 일본은 30년대 들어 전쟁을 더욱더 줄여나가니 늘려나가잖아.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법이 나와. 국가총동원령. 이름에서 느껴지지? 모든 걸 동원하래. 모든 걸 일본에게 갖다 바치래. 그게 국가총동원령이야. 바로 1938년에 나오는데 왜 이 법이 나오게 되냐? 바로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으로 무슨 물자가 더 필요해져? 전쟁 물자가 더 필요해. 그래서 그거 뜯어가려고 조선아 모든 걸 갖다 바쳐. 국가총동원령. 내용은 너무 쉬워. 전쟁에 필요한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악랄하게 뜯어갔던 게 국가총동원령이야. 물적 자원, 전쟁에 필요한 물적 자원 뭐가 있니? 식량 같은 거 다 걷어가고. 그리고 무기 만들 때 필요한 쇠라면 쇠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그릇, 가마솥, 숟가락까지 가져갔던 게 일본이라고. 그리고 이때 심지어 어떤 짓거리까지 하냐? 참 입에 담기도 뭐한데 여러분 애견인들 개 좋아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중에 삽살개라는 개가 있어. 등치가 굉장히 크고 털이 많은 그 개 있잖아. 삽살개 거의 씨를 말리다시피 죽여. 왜? 삽살개 등치가 크다 보니 그걸로 개고기 육포 만들어서 전쟁터로 보내고 털이 복실복실 많았잖아. 그 개털 가지고 방한용품, 옷 같은 거 만들어 군인들에게 보내고 그런 만행까지 저질렀던 게 바로 이 당시 국가총동원령 이후의 일본이야. 자, 물적 자원 뜯기는 것도 너무나 속상하지만 진짜 속상한 건 인적 자원이지.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희생양으로 끌려가고 심지어 누구까지? 바로 여러분 학생들,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또 끌려가고 심지어 누구까지? 우리의 여성들까지 공장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일본 군대의 성노예 생활까지 하게 되잖아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 참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이 영상은 수업이 아니라 수업을 요약해서 여러분 공부 도움을 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일본의 경제 약탈 파트. 자, 식민 통치 시기 공부할 때와 똑같아. 시대 구별이 중요하다는 거. 10년대 어떻게 느꼈냐? 20년대 어떻게 느꼈냐? 30년대 이후 어떻게 느꼈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항상 감기 조심하고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2층 교무실로 오고 오늘도 고생했어. 안녕!